2024년 1월 5일 오후 5시 7분, 미국 포틀랜드 상공 4,876m, 알래스카 항공 1282편 기내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동체 옆구리에 뚫린 구멍으로 171명의 승객이 빨려나갈 뻔했죠.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볼트 4개가 처음부터 없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결론이었죠. 108년 역사의 보잉이 볼트 4개를 빼먹고 비행기를 팔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잉, 티커 BA. 1916년 시애틀의 작은 수상 비행기 공장에서 시작해 세계 항공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된 회사. B-17 폭격기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747 전보기로 대중항공 시대를 연 미국의 자존심. 그런데 2024년 이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해 순손실 118억 달러,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121억 달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610편이 자바해에 추락해 189명이 사망했죠. 5개월 후인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추락해 157명이 또 죽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737 맥스였고 원인은 똑같았습니다. MCAS라는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오작동이었죠. MCAS가 뭐냐고요? 737 맥스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큰 엔진을 달았는데 이 때문에 기수가 들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 한 게 MCAS였죠. 문제는 보잉이 이 시스템의 존재를 조종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뉴얼에도 없었고 훈련도 하지 않았죠. 346명의 죽음 앞에서 보잉은 변명했습니다. 조종사 실수다. 제3세계 항공사의 정비 불량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보잉 내부 이메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광대들이 설계하고 원숭이들이 감독했다. 나라면 내 가족을 이 비행기에 태우지 않겠다. 보잉 직원들조차 자사 비행기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737 맥스는 20개월간 운항 정지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항공기 운항 정지였죠. 보잉은 2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CEO 데니스 뮬렌버그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7379 맥스의 도어 플러그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간 거죠. 도어 플러그는 비상구를 막아놓은 패널입니다. 좌석수가 적은 항공기는 비상구를 줄일 수 있는데 이때 구멍을 막는 게 도어 플러그죠. NTSB의 조사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 4개가 애초에 설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잉 렌튼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볼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였죠. 더 충격적인 건 보잉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잉은 도어 플러그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죠. 제조 기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엔 동영상 기록이 덮어 씌워졌다고 했고요. 108년 역사의 항공기 제조사가 품질 관리 서류를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 연방항공청 FAA가 폭발했습니다. 보잉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죠. 737 맥스 생산을 월 38대로 제한하고 추가 생산 라인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보잉의 성장을 막은 거죠. 2024년 보잉의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항공기 인도량은 348대로 전년 528대에서 34% 감소했습니다. 경쟁사 에어버스가 766대를 인도한 것과 대조적이죠. 순손실 118억 달러, 프리캐시플로우 마이너스 143억 달러, 매일 4천만 달러씩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백로그는 5,210억 달러, 항공기 5,500대가 쌓여 있습니다. 주문은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재 생산 속도로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고객들이 기다려줄까요? 보잉의 몰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1997년 맥도널 더글라스 합병을 지목합니다.
항공기 제조사 맥도널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보잉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엔지니어 중심에서 재무 중심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합병 이후 보잉 CEO 5명 중 4명이 맥도널 더글라스 출신이거나 MBA 출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은 단 1명. 본사도 시애틀 공장에서 시카고로, 다시 버지니아로 옮겼죠. 제조 현장과 경영진의 거리가 4,000km나 떨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웃소싱이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 개발 당시 보잉은 부품의 70%를 외주로 돌렸죠. 날개는 일본, 동체는 이탈리아, 랜딩 기어는 영국. 보잉은 최종 조립만 했습니다. 결과는 3년 지연 320억 달러 초과 비용. 품질 문제는 덤이었죠. 737 맥스 사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어버스 A320네오에 대항하기 위해 서둘러 개발했죠. 새 기종을 만들면 10년이 걸리니 50년 된 737을 또 개조한 겁니다. 큰 엔진을 억지로 달고 소프트웨어로 때운 결과가 MCAS 참사였습니다. 2024년 9월엔 33,000명의 노동자가 53일간 파업했습니다. 16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었죠. 노조는 보잉이 품질보다 속도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38%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생산은 2달간 마비됐죠. 경영진도 줄줄이 교체됐습니다. 2024년 3월 데이브 캘훈 CEO가 연말 퇴임을 발표했고 상업용 항공기 부문 CEO도 즉시 해임됐죠. 보드 의장도 사임했습니다. 새 CEO로는 로겔 콜린스 출신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는데 그는 취임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잉은 길을 잃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을까요? 일단 항공 여행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IATA는 2024년 전 세계 항공 여객이 5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죠. 2040년까지 항공기 4만 대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잉이 이 수요를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방산 부문은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F-15EX 전투기, KC-46 공중급유기, 아파치 헬기 등이 꾸준히 팔리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해 상업용 항공기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주가는 어떨까요? 2024년 12월 기준 BA 주가는 170달러 전후입니다. 2019년 3월 최고가 446달러에서 62% 하락한 상태죠. 시가총액은 1,050억 달러로 한때 2,700억 달러였던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쟁사 에어버스와 비교하면 더 암울합니다. 에어버스는 2024년 766대를 인도하고 영업이익 57억 유로를 기록했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보잉이 에어버스를 압도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월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JP모건은 최악은 지났다며 목표가 235달러를 제시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품질 문제 해결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150달러를 제시했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FAA의 생산 제한 해제 시점. 둘째, 월 생산량 회복 속도. 셋째, 현금 흐름 흑자 전환. 이 중 하나라도 개선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잉은 여전히 엔지니어링 회사인가 아니면 금융 회사인가? 볼트 4개를 빼먹는 회사가 과연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 자격이 있을까요? If it's not Boeing, I'm not going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잉이 아니면 안 탄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죠. 지금은 If it's Boeing, I'm not going 이라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잉이면 안 탄다는 거죠. 보잉, BA.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상징. B-17에서 747까지 인류의 하늘을 개척한 위대한 기업. 하지만 2024년의 보잉은 볼트 4개도 제대로 못 챙기는 회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엔지니어를 내쫓고 MBA를 앉힌 결과 시애틀을 떠나 월가로 간 대가. 만드는 것보다 숫자에 집착한 업보. 이것이 오늘날 보잉의 비극입니다. 과연 보잉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108년 역사가 볼트 4개에 무너질까요? 2025년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생산 정상화냐, 추가 사고냐? 갈림길에 선 미국의 자존심, 보잉. 하늘은 여전히 넓고 비행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보잉이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볼트를 제대로 조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